예, 안녕하십니까.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 제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3강의 그 주제는 대한제국은 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는가,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의 대한제국의 멸망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그 답변이, 조선에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이란 이름을 고쳤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한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그 이후로 멸망했을 것 같네요. 성실껏 답변 못 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만약 틀리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돼 있었습니다. 대체로 우리 그 대한제국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그 역사 교육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교과서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이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니까요, 이 부분이 일제 침략과 국권의 비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승리해서 일제가 그 여세로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고 미국과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고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고,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이 한국을 보후국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내에서는 요 뒤에 보면은 일진회라든가 이런 친일 단체들의 협력을 받고, 또 친일 정치인들의 협조하에 이 한국을 합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제국의 멸망의 과정을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듯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에 있었던 몇 개의 역사적인 사실은 불가한 겁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대한제국의 멸망은 첫째는 일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본의 어떤 이 문제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악한 일본이 있고, 그 간악한 일본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완용이라든가 일진회라든가 이런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대한제국이 망했다. 그런 이제 논리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한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외부의 탓으로만 돌려서 좋은가, 이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든 다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국가의 멸망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의 멸망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원인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도
이 좀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은 또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그 멸망에 대해서도 좀 더 그 내부적으로도 그 원인을 찾고 좀 그 객관적인 그 설명을 그 할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그 문제점들을 그 성찰하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제국의 그 멸망의 그 내적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좀 찾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 독립협회의 해산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제1강에서 이 근대 국민에 대한 이제 자각으로서 그 독립협회하고 그 신민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립협회는 사실 그 당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고 또 국제 정세에도 당시 종합적으로 그 이해를 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가지 제가 그 증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독립협회는 이 당시에 그 독립적인 개인, 자유로운 시민을 하나의 비전으로 그 제시를 합니다. 1896년 그 독립신문 그 창간호에서 이 초대 독립협회 회장인 안경수는 그 독립협회 설화록과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스스로 알고, 사람마다 스스로 행하고, 사람마다 독립하고, 사람마다 협회하여, 사람마다 다 실지 권리를 가지며 국채를 유신하여 찬연이 빛남이 태양이 중천에 빛나는 듯하게 되어야 그때 비로소 오늘의 독립협회의 멀고 먼 첫 출발을 보게 될 것이니 이에 명명의 뜻이 참으로 보통 범위의 미칠 바 못됨을 알 것이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 여기에서부터 이 개인이 이 확립이 되고 자유로운 시민이 그 확립이 될 때 바로 독립협회의 첫 출발이 이것이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이 독립협회라고 이름을 그 붙인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독립된 개인을 전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898년의 2년 뒤의 좀 해산되기 얼마 전에 그 글인데요. 그 독립신문의 논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양이 전제정치를 쓰는 고로 백성이 매양고단하고 정부는 강악하여 나라 덕실을 정부가 혼자 맡아 지내는 고로 그 나라 흥망이 매양 그 정부의 손에 있었은즉 백성이 어찌 능히 그 권리를 아른 채 하였으리요. 백성이 만일 아른 채 하여 곧 한량이면 나라가 만억년을 부강하여 안향할 줄은 번연히 알건만은 이왕의 금석같이 굳은 풍속을 졸련히 변개할 수 없으니 나의 소견으로 말할 양이면 당금 천하가 물끌 듯하고 강국이 번보듯 하는 때라도 나라를 반석같이 안보할 계책이 있노라. 이 논설을 뭐 누가 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전제 정치가 되면은 모든 나라의 덕실을 정부가 혼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취약하다. 흥망이 그냥 정부 손에 들어있는 데 비해서 그
백성들의 권리가 확립이 되면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천하가 물끓듯하고, 즉 세계가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또 강국이 번보듯 하는 때라 하더라도, 즉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린다 하더라도 능히 그 백성이 나라를 지켜서 반석같이 안보할 개척이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즉 이 국민의 이 권리, 민권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수구 세력들이 앞장서서 독립협회를 모함하고, 또 고종도 그러한 그 수구 세력들의 계책에 넘어가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급기야 해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독립협회 내에는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있었는데, 온건파는 황제권을 인정하면서 교육과 계몽을 통해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파로서 윤치호라든가 이상제와 같은 선각자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황제권을 부정하고 그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통해서 독립협회 인사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체제 변혁을 추진하려는 그 안경수라든가 정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급진파의 그 존재가 빌미가 돼 가지고 고종한테 이 소위 이 독립협회가 위험하다, 이런 이제 이 보고가 되고, 독립협회에 대한 탄압과 그 해산을 기도합니다. 즉 수구파인 조병식을 기용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협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잘 대응을 합니다. 이때 학생들과 시민들이 집회에 가담을 하고, 상인들도 철시를 함으로 해서 이 수구파인 그 조병식 등이 그 대신들이 하야하고 박정량 개혁 내각이 성립이 됩니다. 이 박정량은 독립협회와 협조하면서 내정개혁을 하고 중추원을 개편해서 이거를 의회로 의회 개설을 추진했고, 그리고 독립협회 헌의 6조를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수구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구파는 그야말로 이 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량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추대해서 이 황희를 찬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밀고를 함으로 해서, 무고를 함으로 해서 고종이 박정량을 탄압하고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나아가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 해산 후 대한제국은 이 강대국들의 어떤 세력 균형으로 우리가 스스로 국력을 꾀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결국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즉 대한제국은 멸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자 대한제국의 그 신민들은 두 가지 운동을 크게 전개합니다. 하나는 의병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이 두 운동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은 대립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미 이때 의병운동을 전개하던 사람들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빼앗긴 국권을 단기간에 도로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망해가는 것을 내다보면서 장기간의
걸친 실력 양성을 통해 나라를 되찾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한제국은 어떤 군사적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체로 다 알다시피 을사조약,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일 합병조약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한제국의 그 멸망 원인을 내적으로 좀 찾는다면은 아무래도 첫째는 그 당시에 최고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통치권자의 책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종이나 그 다음에 이 을미사변 이전까지 그 국정에 깊이 개입했던 그 민왕후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보전보다는 왕실의 보전에 역점을 둔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의지를 가졌으되 그 방향에 있어서 대한제국 수립을 통한 전제국가화를 추진함으로써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요. 특히 그 국민에 대한 그 신뢰 부족으로 독립협회를 해산한 점도 이 멸망의 원인의 하나로 좀 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들 쪽에서 원인은 없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우리 민족은 위정척사운동, 동학운동, 개화운동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분열한 것, 이것이 한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것 아니냐. 개화 세력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화 세력은 큰 세력도 큰 전략도 큰 구심력도 형성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한 개혁이라든가 스스로의 어떤 그 독립 의지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가기보다는 영세 중립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좀 기울어지기도 했고 또 대립 세력을 제압하지도 포용하지도 이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대한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그 내적 원인을 우리가 좀 더 이 밝혀봄에 있어서 큰 역사 과정에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흔히 있는 일이다. 역사의 일반적인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민회는 그런 입장을 이미 1909년 신민회 취지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위국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난으로 인하여 치함을 알며 망을 추측하여 즉 멸망을 추측하여 존속함을 알미니 앞차의 엎어짐은 뒤차의 경계할 바이라. 이렇게 그 신민의 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이 역사의 과정을 좀 객관적으로 내다보면서 실제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멸망도 좀 정면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